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누군가 엄청 화났다 하는 이제 사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분이 화났나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한국 정치가 이렇게 타락을 했나 싶었다. 네? 이렇게 화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타락했다고요? 한국 정치가 타락했다. 누구냐 하면은요. 우리 정치 앞날을 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군요. 네. 와. 김종인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예. 네. 양쪽을 다 비대위원장 비슷하게 해보신 분이죠. 네네네.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요. 예. 정말 이 혁신위원장에 인유한 연세대 교수를 임명해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한국 정치가 이렇게 타락을 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게. 한국 정치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지 않았나 이거? 순수한 교수로 있다가 지금 정치권의 혁신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뭐 그 용기도 대단한 거라고 예. 생각은 하지만 그 사람이 그 행동 반경이 얼마 되겠어 그거? 나는 그거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해. 소위 말해서 그거네요. 당신이 뭘 알아? 정치를. 예. 그런 거는 내가 하는 건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네. 당신이 정치를 뭘 아나 이런 건데 네. 이런 원로가 이런 말을 했네요. 근데 저는 타락이라는 말의 단어에 주목을 하는데요. 예. 타락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떨어졌다, 밑으로 추락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을 영입한 게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변질도 아니고 타락이다. 왜 타락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세대 의대 의사 출신이라서? 이 사람이 뭐 전라도 출신이라서? 아마도 이 사람이 외국인이라서? 이질적인 존재를 네. 뭐 정말로 이런 식으로 얼굴 마담으로 받아들였냐 쓰지도 않을 거 뭐 이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타락했다는 거는 국민의힘에다가 타락했다고 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한국 정치가 이렇게 타락을 했다. 인유한 위원장을 영입한. 네. 그래서 저는 이 타락이라는 단어에서 예. 김종인 씨의 이 뭐라고 할까요? 정말 꼰대 같은 마음? 뭐라고 그러냐? 아니요. 용심을 부린다? 기본적으로 지금 외국인을 썼다는 그러니까 한국인 얼굴이 아니라는 점에 저는 타락이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양반이야말로 굉장히 인종주의적이고 아주 편견이 심한 분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 타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단지 뭐 어떤 인종이나 비전문가를 데려다 놨다라는 의미 같은데요. 그냥 쓰지도 못할 사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유한 위원장의 가치를 네. 가능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거죠. 네. 혁신을 전혀 하지 못할 사람인데 네. 데려다 놓고 혁신한다고 거짓말한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타락이다 이런 단어. 그러니까 썼다. 이제 뒤에 보면은 뭐 네. 평생 교수만 한 사람이 뭘 알겠느냐. 네. 그런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저 말을 하고 있을 때 네. 똑같은 시간에 네. 전혀 다른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우연히 들었는데 김어준의 겸손은 힘든 유튜브에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옵니다. 네, 네. 나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인유한 혁신위원장 잘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뭐라 했냐면은 인유한 저랑 아주 친해요.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분하고도 저도 친하고 저도 신세 많이 졌어요. 왜냐면 이분이 세브란스 의대 교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쵸. 이 신세 많이 졌다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죠. 그 여사도 그렇고 연세대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면 맞겠네요. 네, 네, 신세 네. 많이 졌단 말이 그런 말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목포잖아요. 네. 이분도 목포, 순천 뭐 네. 이렇게 전남이고 그다음에 뭐 박지원도 목포 이쪽이고. 네. 그래서 그런데 아주 꼴통 보수예요. 그리고 인유한은 소신이 뚜렷해서 절대 참지 않아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기현 대표 조심하라고 하겠어요. 네. 인유한 화내면 무섭습니다.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희생해서 다 내려놓으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 하려고 하면 뭐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겠죠? 이렇게 김어준이 얘기를 반대로 말해버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신이 뚜렷하고 이러고 뭐 네. 하는 사람이라니까 하려면 뜻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박지원이 그러니까 안 되겠죠? 이러면서 그냥 인유한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네.
막아버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박지원 씨는 인요한 위원장을 잘 아는 사람이고 강단 있는 사람이고 소신이 뚜렷하다. 김종인은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는 그 박근혜 캠프 있을 때 인요한이 무슨 통합위에 있었대는데 캠프 통합? 김종인이요? 네, 김종인 씨가 박근혜 그 얘기를 캠프 했어요. 위원장이요. 박근혜 캠프였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인요한 씨가 그 안에 캠프의 소위 위원장이었는데 네. 나는 김종인 있는 줄도 몰랐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김종인이 아니라 인요한 나는 있는 인요한이 줄도. 있는 줄도 몰랐어. 그 사람 야. 존재감도 없었어. 그 라고 말이잖아요. 얘기를 네. 했었어요. 참. 네. 그러니까 악담인데 악담.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왜 구업을 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입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이분은 뭐 누구를 막론하고 굉장히 나쁜 말을 많이 그러니까 그 말이네요. 결국 타락하고 이러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려다 놨냐 네, 이 말이네요. 네. 근데 반대로 오히려 정반대에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그 인요한 무서워. 예. 보통 사람 아니야. 네. 내가 알아.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인요한 그 위원장이 영입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코멘트 하나 한번 기다려봤거든요. 예. 코멘트가 안 나왔어요.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에 네.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한 말이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기존의 정치인들을 갖다가 예. 이렇게 앉혔으면 혹은 뭐 교수라도 앉혔으면은 분명히 정치도 모르는 애송이를 데려다가 너네들이 허수아비 만든다 뭐 이렇게 코멘트를 냈거나 그렇죠. 아니면 기존에 유력한 정치인이 나왔으면 그 사람의 이제 과거의 흠결 같은 걸 찾아내서 네. 뭐 이러이러한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혁신위원장이라니 이게 혁신은 안 봐도 불보도 뻔하다. 뭐 예. 이렇게 코멘트를 낼 것 같은데 네. 지금 인요한 위원장 혁신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아무 코멘트를 안 내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어떻게 본다면은 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 스탠스를.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네. 뭐 어떤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서 네. 걸려고. 아니 근데 원래 우리 정치가 결과물로 조지는 게 아니라 일단 누군가 인선이 되면 그때부터 저 괴롭힘을 하잖아요. 잘 뽑았네요. 저는 잘 뽑았네요. 민주당이 네. 코멘트를 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이게 뭔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한테 약간의 혼란을 줬다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정체성 혼란도 실제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네. 이제 뭐 5.18 때 뭐 통역도 했었고, 네. 뭐 또 김대중 아까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했지만 네. 김대중 대통령 내분하고 친하기도 했다 그러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행력도 있어요. 지금 되고 나서 이틀 만에 뭐 여러 가지 이분이 움직였던 것들 흔적들이 나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나왔거든요. 누구죠? 그 천하람. 천하람한테 벌써 자기가 전화를 해서 직접 접촉을 했답니다. 네. 그 천하람한테 인 위원장이 이날 저녁에 24일 저녁에 네. 직접 천 위원장한테 그 전화를 해서 접촉을 해서 혁신위에 들어와라 너가. 네네. 천하람 같은 사람이 들어와라. 네. 그래서 일면식도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천하람이 이제 춘천이 이제 맞습니다. 지역구였잖아요. 근데 나도 순천 사람이야. 네. 나 순천 사람이라서 잘 봤대요. 예. 보자고 했는데 이런지하에 거절당했어요. 네. 이준석계에다가 천하람이라고 하면은 천하용인이잖아요. 예, 예.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렇게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이준석계 주자들인데 먼저 손을 내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됐어요. 네. 하고 이준석 쪽에서 쳐버린 거죠 일단. 네. 허은하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전한 천하람 위원장의 예. 그 당협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무슨 뭐 김기현 체제 연장시켜줄 일 있냐, 난 안 어머. 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를 이제 허은하 의원이 이제 천하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천하람 야. 위원장의 경우에는 인 위원장한테는 그냥 아이고 제가 뭐 여기 이것도 있고 저는 이전에도 했기 때문에 안 납니다라고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네. 자기네들끼리는 나는 저기는 안 들어간다. 저거 잘 되겠냐. 저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 지점에서 네. 인요한 씨가 참 여우구나 하는 점을 또 느꼈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주요한 이제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유승민을 받아들일 거냐, 맞습니다. 이준석을 받아들일 거냐, 이들과 어떻게 화해할 거냐, 혹은 화해를 안 할 거냐. 이게 이제 혁신위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잖아요. 다들 지켜보고 네.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네. 유승민, 이재명, 유승민, 이준석께 한 사람씩 넣어라. 네. 그러니까 두 개 하나 더 이준석께 한 명, 유승민께 한 명 이렇게 넣어라.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천하람은 안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런 상황에서는요. 화해하자고 하는 분위기에서는 손 내밀었는데 손을 확 쳐버리면 귀책 사유가 네. 이제 귀책이 예를 들어 혁신위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귀책이 이준석께로 넘어간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더구나 완곡하게 네. 보도에 된 거로는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저는 옛날에도 한번 네. 했었고 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지역구 챙기느라 바쁘다. 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라고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허나 의원이 속셈을 다 네. 얘기를 해줬네요. 네. 김기현 대표 체제 생명을 연장시켜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이분들은 속셈이 뚜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도 김기현 체제를 그냥 유지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인요한이라는 사람의 개성도 많이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제가 이리저리 들은 인요한 교수는요. 이게 간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 사회라는 거 또 의사 사회라는 것도 갈등이 많은데 그때 이를테면은 두루두루 이제 주장 좀 하다가 째려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째려보면 어디다가 눈을 똑바로 봐라고 하면서 이제 눈 깔아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요한 교수는 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당히 공격성도 있고 상당히 이제 자기 주장도 강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김기현의 허수아비 혹은 뭐 윤석열의 허수아비 이렇게 허수아비로 될 사람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사실은 그러니까 혁신위원회 꾸려졌을 때 민주당 쪽에서 안 나온 게 아닌데 네. 자기는 이재명 대표가 만든 민주당 버전의 혁신위원회가 이미 하나 있었잖아요. 벌써 다 네. 까먹었죠. 네. 그 유명한 김은경 혁신위원회. 네. 똑같이 교수를 데려다 놨잖아요. 네. 비정치인이고. 네. 그리고 마치 뭐 할 것처럼 했지만 그분이 뭘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재명 실드만 치다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치 그와 비슷한 결국 네. 이재명 당대표의 실드용 혁신위원회. 네. 혁신하는 모양만 내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로 그냥 그대로 가는 네. 민주당이 될 것이다 생각을 네. 했는데 네. 돼버렸죠. 네.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 사람들은 논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네. 국힘의 혁신위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네. 있는 건 그럴 겁니다. 네. 우리 혁신위원회 정도만 해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건 공천 아니겠습니까? 네. 혁신이 구성과 동시에 지금은 이제 공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여당 영남 중진들한테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수도권 출마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예. 이걸 통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 정말로 와이프와 자식 말고는 다 바꾸라고 했던 당의 완전한 변화를 보여줄 건 그것밖에 없다. 이게 네. 정치 평론가들이 이제 예상을 하기로는 네. 인효한 씨는 공천 룰을 건드리는 거는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아마 다른 혁신들을 쭉쭉쭉쭉 해나가고 이 공천 룰에는 손을 대지 않거나 가장 마지막에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공천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네. 반대로 인효한 그 위원장이 이 싸움을 불사하고서라도 그쵸. 좀 해보려는 거를 할 수 있는 성격이다 하는 걸 좀 증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당 일정이 혁신위원회를 지금 26일까지 국힘이 혁신위원회를 내일이죠? 모레죠. 그러니까 내일이죠. 26일까지 네. 구성하니까 이번 주에 끝내고 당장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은 당장 총선 기획단이 다음 주에 뜹니다. 네. 총선 기획단도 뜨고 그리고 그다음에 인재영입위원회 네.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인재영입을 위한 전담 조직도 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긴박한데
그러면은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네. 인재영입위원회 따로 만들고 네. 뭐 총선기획단 따로 만들고 네. 그러면 혁신위원회는 뭐 하죠? 혁신위원회는 어차피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출범이 이제 이를테면 총선기획단이 본격 가동되면 혁신위원회 같은 데는 사실은 빠져야죠. 빠지는데 빠질 수는 있지만은 빠지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겹- 사람들을 그렇죠. 많이 이제 만들어 놓겠죠. 일단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박은식 그 의사 출신이죠. 호남 대한포럼 대표, 그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김경률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혁신위원회로 들어가서 한 7명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혁신안들을 잘 마련하고 그래서 이 중에 일부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공천을 받게 그렇죠. 되는 이런 네.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사람 뭐 인류한 위원장을 통해서 이제 네.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네. 다 정당이라는 데는 결국 사람을 바꿔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수밖에 것 같아요. 없잖아요. 예. 뭐 슬로건을 바꾸거나 뭐 정강을 바꾸거나 해봐야 네. 먹히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한다는 건 결국 인재 영입 전쟁인데 네. 그게 혁신위원회가 해야 될 많은 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좀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공천 경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국힘으로 여러 다양한 연령과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사람들을 좋은 예. 사람들을 끌어모은 역할에서 네. 어떻게 보면 혁신위하고 인재영입단하고 뭐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얘는 내 친구의 동생이니까 넣어주고, 네. 쟤는 내 동생의 동창이니까 넣어주고. 사실 이런 과정을 빼고 진짜로 이제 뭐 이 당이 어떻게 내년 4월에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냐. 네. 사실 이 기준으로만 명확하게 세우고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렇게 원칙을 세워놔도 나도 이제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예. 거의 테러에 준하는 예.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예, 지금- 협박과 예. 아니 진짜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천 룰을 바꾼다고 하는 얘기는 다 시원하게 다 바꿔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정치권에서 항상 엄청난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지금 이제 2020년 총선 때 네. 또 국힘이 그 총선 기획단이 만들어졌고 네. 그때 당시에 컷오프를 3분의 1을 시키겠다. 네. 현역 의원을. 그리고 현역 의원 50% 이상을 교체하겠다. 네. 방침을 밝혔고 딱 그 어중간하게 현역 124명 중에서 53명을 교체했답니다. 네. 당시에 공천.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저항이 현역들의 절반이 저항한다고 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총선 기획단이 이제 2020년 21대 총선 앞두고 꾸려졌었는데 네. 지금 다음 주에 꾸려지게 되면 이게 한 달 정도 먼저 꾸려지는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달쯤 꾸려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훨씬 앞당겨서 꾸려지고 할 거니까 네. 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임 박사 여우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침팬지 빤스님이 적어주셨는데 살쾡이입니다. 아, 까불면 돼지입니다. 그 다음에 빠꺼미님은 나는 이준석, 유승민, 이현주만 아니면 다 괜찮아.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어떤 분은 윤희숙 씨가 좀 이 혁신위에 합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네요. 윤희숙 전 의원이죠? 원래도 혁신위원장 물망도 올랐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혁신위원장 물망도 올랐는데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대요. 근데 저는 윤희숙 위원장보다는 오히려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 원장으로는 더 적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네. 사람으로서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외모도 다르고. 네. 그래서 윤희숙 의원도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보수적인 정책을 알차게 잘 실현할 수 네. 있는 분이니까 뭐 혁신위원회든 어디든 들어가서 제 역할을 많이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